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집이냐 상가냐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경우를 공부방이라고 하고요, 상가를 얻어서 하는 경우를 교습소라고 합니다. 상가를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가 있고 학원이 있어요. 교습소는 1인 선생님, 학원은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선생님들이 몇 분 이제 계셔야 되는 경우가 이제 학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공부방하고 교습소는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이제 하실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보통 한 1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임대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또 이제 비용이 좀 발생을 하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또 장점은 자녀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요, 자녀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이나 뭐 거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요, 아이들이 이제 뭐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할 경우에도 그 선생님이 집에서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또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즉 아이들이요, 공부방이 이제 좀 더 편안해 한다는 거예요. 좀 쾌적하잖아요. 아무래도 냉난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식도 가능하고 이식도 가능하고. 근데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자식은 조금 어려워요.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입식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해 한다,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교습소의 장점은 뭐냐면요,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도, 즉 어머님들도 교습소는 좀 수업료가 조금 높아도 좀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가 되면서 본인이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교습소가 결정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교습소 중심으로 상담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결정이 안 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선생님 집에서 수업하시는 게 가능하느냐. 기왕이면 이제 아파트가 아무래도 유리해요. 왜냐면 주위에 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유리하죠. 그런데 아파트에 바로 붙어 있는 어떤 상가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초품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아파트 단지는 초등학교 끼고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공부방이. 저희 큐브레인 교사들도 이제 아파트가 사실 절대 다수인데요, 아파트에 사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족이 많다든가, 아니면 가족분 중에서 조금 뭐 아프신 분이 계시다든가, 아니면 뭐 그 남편분이 집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습소로 나와야 되지만, 일단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공부방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우선은 선생님이 너무 지겨우신 경우가 있어요.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지금 성장을 한 경우, 그럴 경우에 방을 하나씩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방 하나에서 수업을 하다가 거실로 나오기가 조금 좀 싫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방을 자녀에게 주면은 나와서 이제 교습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사를 함과 동시에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지역에서 공부방을 해서 A라는 지역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자리를 좀 잡았는데 내가 B라는 지역으로 아파트가 갑자기 분양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상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공부방에서 시작을 집에서 하시다가 상가로 나가는 경우에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모든 길에 뭐 정도는 없고요. 내가 교습소를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6개월 정도는 적자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운영비를 좀 확보해서 시작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소를 시작을 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부동산을 좀 많이 돌아다니셔서 또 본사에서 의논을 하셔도 좋아요. 그 지역이 일단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얻으실 때 이 교수소가 나중에 빠질 때도 잘 빠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 또 권리금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따지셔서 교수소는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 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거실에서 하는 게 좋아요? 방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방에서 하는 게 우선은 좋죠. 아무래도 공부방은 한 소그룹이잖아요. 4명에서 6명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방 하나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에만 어떤 현판 같은 거 붙여놓고 하시게 되면은 방이 이제 그 좀 더 안정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실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 거실에서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좀 산만해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환경, 즉 TV라든가 또는 뭐 싱크대가 노출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뭐 어떤 뭐 파티션이라든가 아니면 블라인드나 이런 걸로 좀 가린다든가, 거실에는 특히 좀 산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하게 좀 가려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